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신지요? 오늘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을 텐데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게다가 집값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죠. 이번 총선은 또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아끼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모셔서요, 부동산 정책, 경제 이야기, 또 선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뭐 지금은 이렇게 멀끔하게 양복을 걸치고 나왔지만 예. 거의 뭐 전투복 차림에 왜 빨간색 그렇죠. 저 선거 옷 있잖아요. 예. 점퍼. 예. 뭐 그거 입고 매일 시장, 예. 지하철 출퇴근 인사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진에서 오세훈 시장님 너무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예. 그래서 이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기름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래서 역시 광진이 험지 중에 험지고, 사실 뭐 호남권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인데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뛰시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또 가능성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골목골목 누비면서 예. 이제 악수 제가 4번째 합니다, 5번째 합니다, 이런 분들 숫자가 꽤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지난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다니긴 다닌 모양입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는데, 특히 최근에는 말이죠, 박원순 시장의 네.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하셔갖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반향이 큽니다. 네. 예, 뭐 하도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네네. 예, 또 그분이 등장하는데 제가 원죄도 있고요. 그래서 책임진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정말 부동산은 우리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열심히 벌면 뭐합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면 사실은 아무 소용도 그렇죠. 없고 인생 사는 맞습니다. 낙도 없어지는 게 예. 이 부동산 가격 앙등인데, 네네. 근데 이 폭등한 부동산 가격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해법도 나올 텐데 그렇죠.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비판 좀 했습니다. 부동산 토지 공유제. 네. 토지를 공유한다.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부동산을 공유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나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요. 예. 일단 세금을 많이 걷어서 종부세를 비롯해서 예.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걷어서 펀딩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땅을 사고 부동산을 사서 거기에 임대 아파트를 비롯한 뭐 청년주택이나 이런 걸 많이 지어서 공공에 많이 분양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그 얘기인데 사실 그게 실현 가능하지 않거든요. 일단 펀딩하니까 무섭네요. 한마디로 뭐 그 사람들 결국은 국민 주머니 털어가지고 뭐 해결한다는 거는 마찬가지 발상이고요. 예.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닌 게, 서울 특히 강남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데 워낙 땅값도 비싸고 아파트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몇 채 공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 성공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제 임기 동안 했던 3종 세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후분양제, 분양 원가 공개. 이걸 동시에 하면 위급할 때는, 폭등할 때는 이걸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작용을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걸로 또 풀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서울에는 지금 가용한 쓸 수 있는 택지가 많지 않으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광역 재개발을 이제 뉴타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뉴타운까지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그 오래된 주거 형태를 허물고 거기에 새로 지으면서 특히 시대 추세에 맞추어서 1, 2인 가구가 요즘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예, 있기 예. 때문에 결국은 새로 지어야 됩니다. 예, 예. 1, 2인 가구가 필요한데 3,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7, 80년대 아파트들은 사실은 너무 사이즈가 커서 이게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것까지를 해결하려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을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못한다면 용적률 규제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층수 이상 못 올라가도록 해놨는데 그걸 좀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좀 높이 세우면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 환경에 부하가 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래서 건축 공부한 분들이 아주 반대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는 건축 기술도 좋아졌고 좋아졌죠. 그리고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 이런 그 땅이 넓은 나라 흉내내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용적률 규제를 좀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뉴타운은 없애버리고 기존에 지정했던 거 수백 군데를 다 취소했죠. 예, 도시 재생 산업이라고 해갖고 예. 뭐 있는 집 색칠 다시 해주고 뭐 조금 도로 조금 뭐 넓혀주고 요 정도인데 제가 그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보셨군요. 예, 가서 봤는데 아니 뭐 페인트 색깔 새로 칠했다고 해서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이라는 게 이제 그 생활 편의 시설을 좀 집어넣겠다는 건데 예. 워낙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한두 개 확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로변에 뭐 화단을 만든다든가 예.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환경 미화 작업에 가까운 결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새로 짓기가 빠듯한 예산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연간 10조씩 5년간 50조를 넣는다 하니까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많이 것 썼어요. 같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건 민간 건설 회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물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페인트 칠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 도시 재생 사업은 그냥 주거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기존에 사시는 집 페인트 칠 새로 해서 사십시오 하는 사업밖에는 안 된다 하는 비판이 이제 벌써 정권이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죠. 예. 실제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새 집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헌집에 있던 분들이 새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공급이 순환이 되면서 가격도 안정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이 전혀 잘못된 발상을 하는 사람이 시장이 돼서 몇 년 하던 거를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연간 10조씩 투입하겠다. 와. 이런 그 무리한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주택 공급이 특히 수도권에는 많이 부족해졌어요.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면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호도하고 마치 투기 세력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만 처방을 하니까 정확한 처방이 안 되니까 해법도 정확한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실제로 제 친구가 그 도시 재생이라고 그래갖고 그 동네 살고 있는데 걔도 전세 살고 있거든요. 집주인은 외지에서 산대요. 투자한다고 해갖고. 그러고 난 뒤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죠. 언젠가는 이 정책이 무너지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싸게 팔고 나가서 외곽으로 나가고 돈 있는 사람은 여유자금으로 사놓고 거기에는 또 그냥 진짜 서민들 주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라고 해서 그 한 동네에 배정되는 금액이 몇백억 단위입니다. 그 돈이 다 어디 가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몇백억이라고 하면 큰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몇 채 살 수 있고 땅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또 거의 전부 다 그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로 한 3분의 1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동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투자되는 액수는 필요한 액수에 비해서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간 그 건설 회사의 힘, 그 건설 역량 같은 것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수요에 맞춘 공급을 하는 데 쓰겠다는 시장적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시민들, 국민들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난센스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게다가 또 뭐 종부세 올려갖고서는 이제 토지 공유제 하겠다 이러면은 집 가진 사람들은 괜히 죄인처럼 떠몰려갖고 말이죠. 세금만 많이 내는 상황. 그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 서민들, 무주택 서민들의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예. 아, 이거 큰 집 가진 사람,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 세금 많이 받아내서 우리한테 이게 혜택이 오는구나라는 모양새를 계속해서 예. 메시지를 지금 발산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용 구호에 가깝다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선거용 구호. 아, 우리 강북에 계신 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그것도 보면은 나도 집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서 또 표가 결집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도 시장님 계실 때는 한강도 르네상스 탁 하면서 말이죠. 지금 사실 한강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 좋아지면서 주변에 집값 올라가고 말이죠. 다 요즘 이제 뷰가 좋은 한강 쪽에 집을 사시려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또 박원순 시장이 그걸 비판하고 반대했습니까?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마지막에 언급했던 해법, 다시 말해서 토지 이용을 효율화 한다. 예. 이제 토지를 수직적으로 좀 더 활용 가치를 높여서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면적에 옛날에 100가구 짓던 거를 200가구, 300가구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용적률 제한을 완화를 해서 더 예.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게 높이 올리면 바람길도 생기고 조망할 수 있는 통로도 생기고 그리고 도시계획적으로 그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할 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그 실험을 사실은 압구정지구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죠. 예. 사실 압구정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특혜 시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100채 지을 수 있는 걸 150채를 지을 수 있게 한다. 그러면 특혜다. 당장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50채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공공에서 받아내서 서울시에서 받아내서 한강변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여가시설, 운동시설 같은 걸 집어넣고 녹지공간 같은 걸 집어넣고 그리고 조금 빼서 안쪽으로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윈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와 일반 시민들의 예. 이용이 함께 공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봤던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압구정지구 주민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아하. 왜 우리 땅을 내놓느냐. 아, 그러니까 이제 받을 거는 받고 내놓는 건 싫고. 꺼리시는 예. 바람에 합의가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들 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압구정이 좀 약간 좀 침체돼 있던 너무 부분이 오래됐죠. 너무 오래된 집이 많아요. 예, 그래서 꼭 이제 압구정지구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 허물고 새로 짓는 곳은 다 그런 컨셉을 적용을 해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그러니까 부근에 사는 일반 시민들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분들도 그 녹지공원이나 이제 생활 편의시설,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대신 그 집주인 땅 네. 소유자들에게는 높이 지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을 해 나간다는 게 그게 아마 마지막 남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도시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세금만 뜯어내려다 보니까 갈등만 조장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집값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서울 전역에 퍼지게 되고 수도권에 퍼지게 되고 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하듯이 강압책으로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3년 뒤, 5년 뒤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까지 보면 지금부터 부동산을 공급하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그 다음 정권 반드시 골탕 먹게 돼 있고 그때 되면 국민들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다. 예. 미래가 없는 정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니 뭐 강압책을 쓰면 6개월, 1년 정도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죠. 어느 정권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소비재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춘 공급을 꾸준히 해준다는 확신을 시장에 주지 않으면 반드시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고 투기 수요도 거기서 더 생겨나게 돼요. 오른다는 예상이 되면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참 걱정입니다. 이러다 보면 또 더불어서 경기도 안 좋아질 것이고, 지금 이 국민들은 더 불안해할 정부의 텐데. 특색을 정리하자면 지금 소득 양극화에 이어서 자산 양극화,
예. 다시 말해서 재산을 양극화시키는 거죠. 소득은 어려운 분들 일자리도 없애고 그리고 그 일자리 자체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하면 지금 계속 가위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기에 더해서 부동산 가격도 서울 강남만 오르고 서울은 적당히 오르고 수도권 적당히 오르고 지방은 오히려 약간 내려가고요. 하향 곡선이고 예. 자산 가격도 양극화를 시켜놨어요. 예. 정말 일정 부분 지지율이 유지되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아, 이번 총선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거둬야지만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대통합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네. 또 대통합이 된다면 수도권에 표를 더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에 거리에 서서 인사를 드리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수 통합은 꼭 해내라. 예.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가는 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화가 나서 못 살겠다. 예, 예. 정말 화병 나서 못 살겠다. 통합 꼭 해라. 그래야 이긴다. 예. 이제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가시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통추위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 남아 있다는 게 박형준 그 통추위원장의 걱정이신 것 같아요. 예. 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는 그런 그 느낌을 이제 어느 정도 피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 새 보수당이죠. 예. 유승민 대표께서 좀 결단을 하셔서 과감하게 양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네. 또 양보가 아니라 본인이 사는 길이기도 하다는 게 제 확신인데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를 찾는 솔로몬 재판에서 정말 아이를 낳은 엄마는 결국 애를 반으로 나누라는 솔로몬 왕의 예. 판결에 절규하면서 그냥 양보할 테니까 애기 상대방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그 심정만 된다면 못할 게 없다. 정말 진심으로 보수의 승리를 바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그런 결단이 이 보수 통합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그 큰 당 작은 당 할 것 없이 다 내려놓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황교안 대표도 쓰시고 네. 또 유승민 대표도 그런 마음으로 임해서 공관위원장 임명하는 걸 보고 그 공관위원 임명에 그 전혀 관여 안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일정 부분 내려놓겠다는 결심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난관이 몇 개 있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넘어왔다고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과감한 양보를 통해서 통합은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이 점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합은 분명히 이루어내야 된다. 자, 지역 민심도 중요하고 또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검찰 개혁이다 뭐다 해갖고 말이죠. 조국 문제 터지면서 민심이 상당히 지금 변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지만 또 현지에서 보는 민심은 좀 다르다. 예.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무력화 작업. 예, 예. 뭐 며칠 지켜보니까 검찰 무력화라기보다 초토화 작업이 초토화죠, 초토화. 진행되고 있는 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게 정권의 노림수입니다, 사실은. 그 저희를 들여다보면 세를 결집시키고 있는 겁니다. 조국 사태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조국 지지 세력이 생겨나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 피부로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예. 이제 검찰을 이런 식으로 초토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직전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청와대로 결국은 칼끝이 향할 수밖에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차장 검사들이 전부 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잖아요. 예, 예.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더 분노하고 더 결집하겠지만 저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상식에 맞는 법칙 집행이냐 인사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판단 기준으로 지금 이걸 바꿔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느냐 지느냐의 게임으로 지금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도리라든가 도덕률이라든가 최소한의 상식, 정의, 공정 이런 가치들이 설탕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의 이른바 격전지
홈즈 같은 데서는 후보를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걸 보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도록 투표 분위기로 선거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요즘에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갈수록 그런 게 더 심화될 텐데 말이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통합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예. 이 검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마지막 남은 변수가 결국 공천과 통합이잖아요. 예, 예. 이게 검찰 문제가 다르고 통합 문제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보수 통합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예. 관점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변수가 이제 유승민 신당이 동의를 하더라도 통합에 안철수 그 전 대표의 결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우파 진영에는 선거에서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되도록이면 가운데 쪽으로 옮겨서 어떤 그 개혁 보수 그런 쪽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는 게 가장 유리한데 가운데 정당이 또 하나 생겨나서 안철수 정당이 생겨나서 그걸 가져가게 되면 피해를 우리가 보잖아요. 보죠,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결과로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결국 가운데 쪽으로 우리의 그 브랜드 이미지를 옮겨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혀 새로운 면모일신된 공천, 통합, 그 지도부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필요하게 되는데 그 안철수 신당이 끝까지 통합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우리가 스탠스를 좀 더 가운데 쪽으로 그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면면으로 그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면모일신할 수 있도록 통합신당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런 면모일신이 가능해져야 그 통합 보수 정당이 최대한 득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그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전략적으로 좀 중간으로 가서 안철수도 위협하고 그 세력들을 그렇죠. 다 끌고 와서 이겨야 되겠다. 안철수 신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협적으로 느껴야 통합에 오히려 또 동참할 수 있는 에너지도 계기도 생겨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제일 바람직한 건 다 통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지만 다 통합하는 게 선거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임하는 결과가 될 테니까요. 예, 하여튼 통합을 하고 조금 더 중간 위치로 가서 더 많은 표를 끌고 와야 되는데 우파 내부에서는 또 너무 또 중간으로 간다고 또 불만도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솔로몬 왕의 재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모두를 만족시키는 통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서로에게 뭐 실망감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적개심에 가까운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싸우더라도 이겨놓고 싸우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선거를 이제 뭐 2달 앞뒀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각자 서로 가지고 있는 속마음은 조금 접어두고 일단은 통합에 성공을 해야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선거에서 지면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렇겠죠. 정말 지금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 끔찍해질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끔찍한 상황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수 의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쪽에 1+4에 버금가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선거는 구도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선거에 임해야죠. 예. 뭐 민주당이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와서 이제 공천을 해갖고 말이죠. 예. 좌에 있던 걸 약간 이제 우쪽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한국당도 그런 전략이 지금 이 상황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김형호 공관위원장님, 그다음에 박형준 통추위원장님 이 두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제 핵심이 되셨다. 이 두 분의 작업이 이 통합과 공천혁명, 공천혁신 이 두 가지의 성공 여부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선거 지형을 가르는 그리고 선거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는 거거든요. 가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정말 두 분이 역사적으로 막중한 책무를 지셨다. 자, 이제
지역 문제 조금 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광진을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네. 뭐 의원이 뭐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갔는데 이제 다음에 누가 올지 뭐 아주 쟁쟁한 분들이 네. 예, 지금 뭐 이름만 대면 청와대 대변인도 온다고 하고 뭐 고민정 대변인 또 임종석 뭐 이 종로가 정치 1번지인 줄 알았는데 지금 광진도 정치 1번지에 버금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후보가 오면은 오세훈 시장님에 유리하고 어떤 후보가 오면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추미애 의원이 법무장관으로 간 이후에 지금 한 달 이상 굉장히 설왕설래 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언급하셨지만 맨 처음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김동연 부총리와 저를 붙여서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충청도로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석, 이광재, 고민정 뭐 이런 분들을 네. 저하고 붙여서 지금 계속 한 2, 3주째 여론조사가 계속 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결정은 안 되고 제가 듣는 바로는 이해찬 대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꼭 이쪽으로 보내려고 지금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임종석 전 실장은 아직까지는 아마 내가 정치 일선에서 떠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죠. 총선을 나가냐 이제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또 고민정 대변인도 무슨 버스 탄 얘기를 하면서 그 버스가 뭐 종점이 네. 광진구래요. 광진구.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애둘러서 얘기한 거 아니냐 했는데 또 본인이 그 다음날 부인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돌고 돌아 지금 원점으로 아무도 여기 오겠다는 사람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넣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또 여론조사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뭐 누가 오든 그게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됐든 뭐 고민정 대변인이 됐든 누가 오든 그냥 저 해오던 그 스탠스대로 제 해오던 그 추세대로 예. 묵묵히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마음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예. 묵묵히 예, 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 와도 어려운 지역이죠. 예. 여기가 특히나 그 2030 비율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 지지 성향 분들이 많이 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역색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강하지만 관악구에 이어서 2030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인구 분포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광진이 그렇죠. 가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먹자골목 가면 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건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어서 예. 그렇지만 여기가 그 지하철역, 환승역이 있고 예. 교통이 좋아서 강남이나 이 시내에 근무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여기에 원룸이나 이런 데서 거주를 하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열심히 뛴다고 뛰지만 얼굴을 볼 수 없는 분들이 2030, 40 이분들입니다. 낮에 뭐 동네에 있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도 뵐 수 있는 분들은 50대 이상의 어르신들만 이제 뵐 수 있는 형편이고요. 이제 그래서 SNS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요. 그 젊은 세대는 주로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요즘엔 페이스북도 잘 안 해요. 인스타 이제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층들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오죽하면 여기까지 춤을 추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유권자들을 만나려고 했던가 이런 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도 판단해 주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인스타, 페이스북 또 유튜브에도 올린 영상인데 1월 22일이 저희 아내 생일이었어요. 그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에 유행하는 걸 한번 공연하는 모습을 1분짜리를 아내한테 생일 선물로 바치겠다 그러고 찍은 겁니다. 찍고 있는데 손자가 갑자기 저렇게 저기 화면 안으로 난입을 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됐어요. 오히려. 근데 이거 춤을 꽤 잘 추시네요, 시장님. 저거 한 1시간 연습한 겁니다. 1시간이요? 예. 오세훈 재롱잔치 아내 생일날 망가지기. 이게 되게 계시다가, 요즘에 저 춤을 추는 게 옛날에 왜 강남 스타일 춤 유행하듯이 요즘에 아주 저게 폭발적으로 뷰수가 막 수천만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저게 뭐 꼭 표를 얻겠다는 것보다도 그 젊은이들한테는 저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10가지, 20가지 정책보다도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 한번 뭐 우리 저 큰딸인데요. 예. 애기 엄마가 원래 무용을 했어요. 전공은 무용을 했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상당히 많이 닮았네요. 뭐 모녀지간이니까 예. 닮았겠죠. 아니, 많이 닮으셨어요. 예. 미인입니다, 굉장히.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말이죠. 참 정치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쌍해 보이세요? 이게 남들이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데 영상 보면 아유 참. 제가 한 2달 전에 네. 오세훈 TV를 시작했는데 네. 저는 좀 차별화를 해서 네.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유튜브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꼭 필요하면 정책 얘기,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얘기 같은 것도 하지만 네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주로 하다 보니까 네. 조회수가 뭐 몇백 개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그 중에는 뭐 시장 통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유권자들에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영상이 그렇죠, 그렇죠. 뭐 선거 때는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보면서 아유 한가하게 취미야. 근데 1시간을 연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쑥스러운데 또 막 쳐갖고 또 올리고 참 표를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한 노력이 참 애잔해 보이고 말이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오세훈 TV 오세훈만 치면 안 나와요. 오세훈 TV 치셔갖고 지금부터 구독해 주세요. 구독자가 한 600명 정도, 아직 1000명이 안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빨리 들어가셔갖고 여러분들 빨리 오늘 사이에 한 몇천 명 만들어줘야지만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콘텐츠도 고맙습니다. 나오고, 예. 재미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최근에는 당연히. 그런 것도 시작했어요. 예. 영화로 보는 오세훈의 영화로 보는 세상. 그러니까 유튜브 중에는 영화를 축약해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한 10분짜리 10분짜리. 그런 거를 지금 몇 개 준비를 해놓고 차근차근 올릴 생각인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제 생각 이런 거를 유권자분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또 과거에 또 방송에서도 그냥 이름을 많이 날리셨고요. 예,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세훈 시장님 하면 그냥 방송에서 유명 변호사로서 그냥 법조인으로서 그냥 아주 날카로운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 안에 실리고요. 또 방송 경험이 있는 만큼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오세훈 TV 구독하셔서 빨리 몇천 명 만들어 주세요.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TV 영어로. 예. 또 이렇게 광고까지 했는데 몇천 명 안 되면 제가 고맙습니다. 민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주시고 좌우 다 아우러서 갈 수 있는 정치인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우리 외국 세력들이 지금 많이 밀어서 말이죠. 큰일 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광진에서 이번에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광진에 계신 분들, 신의 한수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더 적극적으로 입소문, 구전으로 그냥 계속 알려서 말이죠. 야, 광진에서 드디어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이 됐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파들이 요즘 말이죠. 한쪽으로 너무 좀 기울어 갖고 이쪽 보면 배신자, 나쁜 놈, 뭐 기회주의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뭐 그런 축에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게 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하고 난 뒤에 그냥 가서 좀 화내자고요. 승리하기 전에는 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덕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뛰다 보니까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정말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저희들 지역구를 맡아서 한 군데 한 군데씩 열심히 뛰어서 개헌저지선 반드시 만들어내고 또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오히려 우리가 개헌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를 한다면 정말 이 독주하고 폭주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헌법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목표를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한 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사실 요즘 한국당 하는 거 보면 제 입맛에는 안 맞습니다. 예. 근데 꼭 제 입맛에 맞을 필요는 없겠죠. 예. 저희도 질책은 하지만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단합을 하고 상대방 표를 좀 뺏어올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죠. 우리끼리 모아봐야 그 40%, 35% 이렇게 되면 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 걸 가져올 수 있게 말이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집에 문재인 찍은 사람이 있으면 이번 명절 기간 안에 맛있는 거 좀 싸가갖고 예, 주면서 야, 참 오세훈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번에는 좀 바꿔보자.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꾸 적으로 돌리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현명하게 세워서요. 4월에는 꼭 승리하고요. 그냥 텔레비전 딱 보고 있는데 거기 그 국회의원 배지 탁 올라오면서 오세훈 47% 당선 뭐 이렇게 되면 야,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예. 그 뒤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또 막아야 될 일들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명절은 말이죠. 좀 마음 넉넉하게 우리가 모든 걸 포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오세훈 TV 지금부터 빨리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